오바마와 천안함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오바마와 천안함 사건. 오바마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신뢰한다라는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0년 5월 19일 이명박과 오바마가 25분간 통화를 합니다.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요 다음 날 2010년 5월 20일이 국방부의 최종 발표 요 날입니다. 쭉 앉아서 가운데 토마스 에클스 보이죠? 토마스 에클스 미국 대표단 팀장, 그 다음에 그 옆에 윤정성 그리고 박정희 합조단장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우리 도올 김용욱 선생님께서 지들이 무슨 개선장군 마냥 쭉 앉아가지고 구역질이 나서 했던 바로 그 장면이 요 장면인데요. 이게 5월 20일입니다. 그 하루 전날 이명박하고 오바마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중앙일보 보도입니다만은 한미 두 정상이 천안함 침몰의 배후로 사실상 북한을 지목한 뒤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게 셈이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아무튼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아무튼 국제조사단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수준의 멘트는 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에클스를 한국으로 파견한 것 자체가 그 사건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땜빵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그 다음날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그로부터 4일 뒤 5월 24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오이사 조치를 발표하고 남북 경협은 경색된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미국 해군 토마스 에클스라는 사람은 잠수함 전문가란 말이에요. 잠수함 전문가.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요. 미국 해군의 잠수함 전문가로서 미국 내의 잠수함 작전, 전략, 정책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 처리 문제 때문에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마치 조사를 위해서 국제조사단을 구성기 위해서 온 것처럼 포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무슨 소리입니까? 뭐 국제조사단이 어쩌고 해외조사단이 어떻고 그렇게 했는데 사고 원인이 영국 팀은 폭발 전문 기기 업체 사장이라 그랬고요. 스웨덴은 프로펠러를 만든 회사 사장이고 호주는 포트 캡틴, 즉 천안함 조사를 진지하게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온 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에클스가 했던 역할, 이 장면에 이제 그죠, 지들이 무슨 개선 장군인 것 마냥 구역질 났다고 하는 우리 도올 김용 선생님께서 지적한 장면이 요 장면이고, 요 가운데 있는 인물이 토마스 에클스고, 이 사람은 잠수함 전문가인데 토마스 에클스가 본국에 이메일을 발송한 시간과 날짜가 2010년 4월 15일 오후 1시 38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10년 4월 15일 오후 1시 38분. 그리고 그 뒤로 미국의 엠버드 중장이 토마스 에클스에게 답장을 쓴 시간은 그로부터 2시간쯤 뒤인 한국 시간으로 4월 15일 오후 3시 44분. 요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토마스 에클스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미국 본국에 이메일을 보냈던 시점, 이 이메일은 미국의 안수명 박사님께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소송까지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낸 자료입니다.
수신, 뭐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까만 마킹을 다 했지만 마킹되지 않은 부분만으로도 대략적인 것을 정황을 분석이 가능한 수준만큼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고 안수명 박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안수명 박사님은 유도 무기 체계, 특히 잠수함 유도 무기 체계, 미국 해군과 같이 연구하고 그다음 연구한 결과를 미국 해군에 제공하고 그러한 사업을 했던 전문가분이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미가 겨우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비접촉 폭발로 사료된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본국에 보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선저 하부 비접촉 폭발로 사료됨. 예. 언덱스, under explosion. 예. 그리고 detonation of explosive not contact. 비접촉 폭발로 사료되는 거예요. 이거를 겨우 한미가 물 위로 올라와서 탑재되는 그 포인트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한미를 함수는 아예 건지기도 전이에요. 함수는 1호부터 열흘 뒤에 함수가 인양이 됩니다. 최초로 한미를 처음에 저수심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물 위로 겨우 모습을 드러내죠. 예. 그러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내부를 전부 이제 처리를 다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저수심으로 이동한 나흘째 되는 날 겨우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탑재하고 난 후 시신을 수습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가 겨우 바지선 위에 크레인에서 딱 놓는 포인트, 그리고 시신 수습도 하기 전에 토마스 에클스는 미국 본국에다가 선저하 비접촉 폭발로 사료됨 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렸다는 거죠. 황당한 거죠. 함수 한미를 다 건져 올려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 사안임에도 아니었던 겁니다. 함수는 그로부터 열흘 뒤 함수가 인양이 됩니다. 4월 24일. 네. 그냥 함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함수는 건져 바다 바깥으로 나오기도 전에 한미만 보고 원인을 결론 내려버리고, 그걸 대한민국 합조단 가이드라인 삼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조사 보고서에 써놓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레그 전 대사, 이분 CIA에 오래 계셨던 분이죠, 그죠? 예. 그레그 전 한주한 미 대사가 난 아직도 천안함 스크류에 감긴 어망이 어심쩍다. 러시아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명박, MB 그리고 오바마는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죠. 난 아직 천안함 스크류에 감긴 어망이 어심쩍다. 러시아 보고서,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 왔었잖아요, 그죠? 한국 와서 조사를 하고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이게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 해군은 해군이 아니라 밥통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망에 걸린 스크루가 이렇습니다. 천안함, 프로펠러, 그물, 뭐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면 천안함 스크루에 줄줄줄줄 걸려있는 이 어망들이, 이게 바닥을 훑었기 때문에 걸렸을 건데, 제가 한 열흘 전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을 만나서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태호 사무처장께서는 저와는 별개로 그 천안함 평택에 그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의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그걸 조사를 했는가 봐요. 벌써 11년이 지났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쪽 한켠에 천안함 하부에서 전부 다 긁어낸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그물 덩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 그물은
웬만큼 걷어내고 난 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지금 평택에 있었던 그 그물들이 다 걷어내고 난 후에 그나마 있던 거냐? 그렇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못 봤거든요. 왜냐면 그때 평택에 대한 뭐 조사는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같이 갔을 때는 한참 뒤였기 때문에 아무튼 이 그물을 그레그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조사단이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러시아는 또 상당한 또 해양 강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서 가면서 어뢰의 부식 정도로 봤을 때에 북한 관련성하고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천안함은 반파되기 전에 해저에 이미 해저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등등 상당히 제가 분석한 내용과 99% 같은 결론을 내리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레그 대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